인생 고통. 관련 잠시만. 자, 너무 신기해. 나 진짜 5kg 찌는 거 처음이야. 38번 길어. 오, 노래가 나와? 아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얘네 선배님들은 지금 33일 남았을 텐데. 아 인생 진짜 싫겠다. 끝이 보이잖아, 그렇게. 그래도 저는 끝이 안 보여요. 저는 내 생일 전날에. 비관론자. 아 너 켜졌지? 네. 38번. 자, the word migration. migration은 이주야. 이주라는 것은 사는 곳을 옮기는 건데,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시로의 이주가 지금 심화되고 있지. 그 이주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is reported. 이주란 말이 나올 때마다 대중 매체에서 항상 이주란 말이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과학을 다루는 문헌에서도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 항상 이주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고 항상 뭘로? 문제나 위기로 인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주 문제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물어볼게. 이주는 왜 일어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그냥 서울에 모이는 것처럼 더 좋은 기회와 삶의 방식을 위해서 스스로 사는 곳을 옮기는 거지. 예 두 번째 이주는 뭐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게 뭐야? 비자발적인 어떨 때 보여줘? 자연재해. 돈이 없어요. 홍수가 나거나, 그지? 응? 우리 이모가 이사 갔어. 지금은 공사를 했는데 니네 옛날에 중랑천이 펌프장도 없었고, 지금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깅도로 포함해서 뚝방까지의 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 요만한 개천이었다고, 중랑천이. 근데 파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니네가 중랑천 이렇게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비가 오면 어떻게 돼? 거기도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 생각해봐. 근데 뚝방과 뚝방 사이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 더 넓죠. 그래서 지금 어딘지 알아? 경희초등학교 있는데, 네. 거기가 중랑천에서 보면 중랑천 이렇게, 옛날에 선생님 이사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옆에서 단면을 보면 이게 개천이야, 중랑천. 의정부 이동이 여기야. 경희초 있는 거야. 그럼 이 뚝방 때문에 물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건데, 너무 어떻게 돼? 바로 침수야. 우리 이모 집이 이 뚝방 바로 밑에 있었다고. 의정부 이동. 그래서 2번이나 침수당했어. 못 살겠는 거지. 이사가 나왔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섰어. 근데 이사 오니까 갑자기 공사를 해서 이렇게 했대요. 다시 집값이 올라갔어. 요즘에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어놨어. 여기가 어디냐면 얘네 저기 알지? 자이? 아파트 새로 진데 알지? 저쪽에 발곡역 넘어서 이쪽으로 자이. 다리 건너가면 거기 아파트 새로 진 데 있지? 네. 거기가 완전히 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는 동네였다고. 이사했어. 저기 살았어. 그때 버텼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 좁을 때는 있잖아. 우리 이모를 포함해서 비만 오면 동네 주민들이 다른 일 못하고 뚝방에 올라서서 물 넘나 안 넘나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의정부 자체가 좀 지대가 낮아. 그래서 니네는 신나 했겠지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진짜로 신시가지 넘어갈 때 신세계 옆에 의정부역에 밑에 지하도 있지? 저쪽에 흥선 지하도 있지? 그 신세가지로 넘어가는 찻길이잖아. 그게 천장까지 물이 다 차서 의정부가 반쪽으로 나뉜 적도 있었어. 선생님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옆에다 철길이야. 철도로 이렇게 신시가지로 나눠놨잖아. 철도 다 물에 잠겼고 거기 지금 철도를 건너다닐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삼선 지하도하고 그 뭐야 의정부역 지하도 거기가 다 잠겼으니까 갈 수가 없어 서로. 그리고 의정부가 지대가 낮아서 도봉동에서 의정부로 넘어올 때 기차 길이 다 침수됐어 도로하고. 교수님이 그날 마침 비 많이 왔을 때 서울에 대학 친구들 만나서 신촌에서 놀고 있었거든. 하룻밤 자고 밤새 고속 연락치고 아침에 이제 집에 가려고 신촌역에 가서 의정부에 그랬더니 지금 기차 끊겼습니다. 에? 그랬더니 간밤에 폭우가 내려서 의정부 고립됐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못 들어올 때도 있었어. 의정부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계속 살게 살아요. 안 살았죠. 그래서 그때 인구가 없었어. 의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돈 벌면 다 어디로 가? 딴 데로 갔다고 이주를 했다고. 그런 게 이제 부득이한 이주야. 그럼 지금 인구가 의정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많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개선하고 고쳤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런 게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울. 서울. 그래서 서울로 모이는 거야. 직업적인 부분도 있고. 이해됐지?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도시에 이주가 막 몰리고 하는 건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 그래서 항상 문제로 제시한다고. 문제는 위기. 응?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를 뭐 저기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지? 과밀한 현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이주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정될 수가 있는데 이주자들이 어떤 놈들이냐? 그렇게 이주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게 동사야. 과밀화시키다야. 이주자들은 흔히 문제점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도시를 과밀화시킨다고 가정이 되고 있어. 이 도시가 그렇잖아. 근데 서울이 복잡해지는 건 서울로 너무 많이 와 사람들이. 그럼 이주자들이 문제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 막히게 한다. 노동시장을 막히게 한다는 건 뭐야? 실업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지지. 왜냐면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일자리는 정해져 있을 텐데 다들 먹고 살겠다고 서울로 오면 일자리가 막히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야. 1번 투부정사 1번 클로그업 2번 도시를 과밀화시켜서 노동시장을 막히게 하고 엔드 3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지. 이주를 했는데 먹고 살 수 없는 빈곤을 증가시킨다. 아니?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이주했는데 서울에 와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요건 살짝 지나가는 거야. 이래서 문제가 될 수, 이건 자발적인 거죠. 어쨌든 도시로 몰리는 거 문제가 되는 이주민들이야. 하지만 니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이게 이제 지금 의문스러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바로 이거야. 대부분의 이주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이주가 비자발적이다. 자발적이 뭐야?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게 involuntary야. 우리말 하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야. 니네가 공부를 자발적으로 한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지. 근데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니까 한다. 비자발적이다. 나도 이사 가고 싶지 않지만 된다. 이사 간다. 요즘은 이게 부동산 문제가 커. 그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면 원하지 않아도 지금 동네가 좋아도 돈이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런 이유가 많다는 거야. 사실 이주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주는 대부분 뭔가 문제점, 이주민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평가되는데 한편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은 이주민들이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쁜 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좋게 보자고.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에 사는 안치욱 젊은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올 수도 있어. 이건 우리가 안 좋게 봐. 근데 그냥 해남에서 살고 싶은데 해남에 공장도 없어지고 회사도 없어져서 일할 데가 없어. 농사를 짓고 살려니까 쌀 가격도 떨어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이주를 해야 되죠. 걔네들 어떻게 욕할 수 있겠냐는 얘기야.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됐니?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단순하게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재해를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아까 중랑천 얘기 그래서 한 거야. 이 뚝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인간이 만든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집이 침수되는 그런 재해를 자꾸 겪는다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됐나? 아니 인간이 만든 재해가 뭐가 있겠어? 연승이 아파트 앞에 그 냄새 많이 난다는 페인트 공장이 딱 들어온 거야.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집값 떨어지고 이사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어쩔 수 없는 걸 얘기했어. 하지만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나와야 돼? 어쩔 수 없 비자발적인 게 나와야 돼? 자발적인 게 나와야 돼? 자발적. 자발적인 게 나와야 돼. 아,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현실은 좀 더 복잡한데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이주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복잡한데 많은 이주자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유 말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 그런 이유 말고 하지만 단순히 뭘 찾아서 먹고 살만한데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어보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엄마 아빠가 전라도 출신인 사람들 있어? 전라도. 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지방마다 문화가 있어. 우리 경상도는 역사적으로 통일신라 뭐 이렇게 해서 수도 쪽이었잖아. 그 사람들은 서울 사람 안 부러워해. 경상도는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막 해보자 뭐 서울놈들 막 이러면서 한다고. 근데 이 전라도 쪽에서는 나도 이 전라도 친구들 만나보면은 니넨 좋아할지도 몰라. 고등학교를 딱 마치잖아. 그럼 이제 부모님들의 분위기가 이거야. 이제 서울 가야지. 딱 이제 다 컸으니까 서울 가야지. 근데 서울 주민들의 전라도 사람이 많은 이유도 그거야. 많아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역 문화야.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면 대학을 가든 직장을 구하든 이제 옛날 같으면 한양 가서 출세하는 것처럼 그런 게 문화야.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이 젊은들의 인구가 어때 좀 적어. 왜 나이가 들면 다 보내는 게 문화니까. 서울 가서 성공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선배들이 많겠어, 적겠어. 많으니까 이제 땡겨주고 막. 그렇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에 조폭들 사투리 어디 거 많이 써? 전라도. 그런 거야. 형님 동생. 왔다 올라와보라. 형님이 너를 다 내려줄 테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문화. 그것도 이주잖아. 그지? 그래서 그건 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야. 지금 얘기한 성공을 위해서 도시로 이사하는 거. 자발적.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딱 맞잖아. 이거 뭐라고? 비자발. 하지만 좀 더 이것만 비자발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자발적인 게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게 뭐야? 스스로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가는 거니까. 물론 이주 자체는 can create. 이거는 can 조동사 원형. does는 강조야.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만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가? 물론 이주라는 것은 실제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낸다. 사회적이고 경제적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실제로 만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회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과밀화 현상 이런 거. 시험 문제. 자,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주는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무엇에 대한? exist가 존재하다요. 그럼 이전이니까 이걸 우리말로 기존의 이런 말 알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야, 한번 대답해봐.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주가 뭐야? 여기주야, 여기주.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지방에다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만들면 이번엔 이주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해결이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를 들자면 out migration 외부 이주
라는 것은 외부 이주가 뭐야? 바꿔 중심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보내는 거야. 그 이주는 일반적으로 재분배를 하겠지. 노동력을 어떤 장소에서 노동력 서플러스 잉여야. 노동력이 무지하게 잉여 뭔지 알지? 잉여 서플러스. 잉여가 뭐야? 필요한 것보다 더 남는 거지. 경제 배운 사람 다 알 텐데 잉여를 남한테 팔잖아. 잉여 남는 거. 과잉이야 과잉. 노동력 과잉. 그럼 분산시켜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얘네 서울 IT 업계들이 서울에 많이 있겠지. 그래서 저기 어디야? 어디지? 분당인가? 어디에 거기 그 IT 단지를 조성했잖아. 용산이 이제 옛날에 용산 이런 데 서울에 과밀돼 있었다고.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뭐 IT 회사들 다 있잖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서울에 다 몰려 있었다고. 그 정부에서 그 이준석이가 담당하는 지역군데 분당인가 수지 거기다가 전자 그 회사 전자 관련된 회사들이나 업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지를 마련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공장으로 따지면 공단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땅과 부지를 확보해 준 거야. 니네 IT 업계가 할 수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딱 만들어 줄 테니 일로 다 와 이런 거야. 그럼 서울에 흩어져 있던 과밀하게 만들었던 IT 업계들이 이쪽으로 다 회사를 뭐 하겠어? 이주. 옮기는 거지. 그래서 거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들어봤어? 실리콘밸리가 뭐 하는 회사들만 모였는데. IT 개발. 그러면 그게 원래는 다 미국의 도시에 막 몰려 있을 텐데 니네 업계는 여기로 다 빠져나와. 그럼 도시가 그만큼 어때? 좀 비워지겠지? 그런 걸 이제 국가에서 역 이주를 시키려고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어디로? 지역인데 노동력 잉여가 되는, 노동력이 남아도는 실업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There is 오히려 더 큰 뭐가 있는? 수요가 있는 또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역 외부 이주야. 외부 이주. 됐니? 내가 그때 설명했을 텐데 지방의 의사가 넉넉해 부족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말이야 지방에 가서 의사를 하면 의사가 다 서울에서만 개업하려고 할 거 아니야. 지방에다 개원을 하면 집도 공짜로 주고 지역 지방자치에서 집도 주고 그리고 아이 교육비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걸 딱 이벤트를 내세우잖아. 야, 그럼 서울에서 힘들게 살기보단 저기 가서 하는 게 좋겠는데 하고 뭐 하겠어? 이주. 그걸 이제 지역 인프라 사업이라 그래. 그걸 하면 이제 이주가 되는 거야. 내가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부족했던 의료 체제가 부족했던 그 수요가 높았던 지역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수요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서울이면 돈 모아서 사야 될 집을 공짜로 받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실제로 지금 전라도에서 하고 있어. 그래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증을 딴 사람이 개원을 할 때 지방에도 이제 저기 대학병원 같은 데 있잖아. 거기서 의사를 뽑을 때 외과에서도 부족하잖아. 대우가 엄청 좋다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에서 외과 의사 하는 것보다 전남대 의대에서 의사를 하면 특혜를 막 주는 거야. 워낙 안 오니까. 오케이? 자, 여기 어려운 말 나와. 그럼 이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선택사항이 되는 거야. 그런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who are younger 어때야 돼?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어떨수록 이주 가능성이 높아. 젊은 애들은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동할 수 있잖아.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했을 때 옥탑방에도 살고 막 월세방에도 사는데 방 옮길 때 그냥 가방 몇 개 들고 가면 끝이야. 왜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뭐 가정 제품이 있어 뭐 그냥 빨래방 가고 다 이러니까 집에 내가 입던 옷하고 책 몇 권만 그래서 이삿짐 센터도 안 불러. 그냥 동네 그때 굴러다니는 리아카 하나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옮기면 돼 이렇게. 젊으면. 근데 니네 엄마 아빠가 사는 곳을 옮긴다면 복잡해지지. 이사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 또 어때? 힘들면 또 이사 못 가. 엄마 맨날 그러지 이사 안 가? 힘들어. 좀 더 그리고 어떤? 유연하다는 게 뭐야?
서울에서 해야지 이런 고정관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괜찮지 않아? 사고의 유연성, 플렉서블 이런 사람들. 몸이 유연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 이거 반대가 뭐겠어? 플렉서블의 반대 우리말로 리지드. 리지드 고지식한 놈. 어?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친구 의정부 그래도 살만하거든. 도봉동이야. 도봉동까지 출퇴근 뭐 어렵지 않거든. 교통지옥도 아니고. 근데 애 둘 키우면서 힘들게 빡세게 사는 맞벌이 하는 막 이런 힘든 쓴 후배가 있어. 그 집이 의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집이 중위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돼. 엄청 싼 거야. 서울은 도봉구만 나가도 최하 단가가 4억 이상부터 시작돼. 그럼 대출 갚는 것도 이게 더 부담이 크겠지. 근데 요거 버스 몇 정거장 차이거든? 그럼 유연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내가 꼭 여기서 직장을 다녀야 될 필요성도 없다면 이 정부로 이사하면 좋을 거. 근데 이 정부로 이사 오라고 그랬어. 네가 무슨 서울에 꼭 있어야만 뭐 되는 직업도 아니고 마을버스 운전하고. 아유 이 정부로 이사 와 그랬더니 아니에요. 서울이 그래도 서울 있어야 돼요. 서울 한 번 나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뭐에 빠져 있는? 그래서 휴일도 나가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와이프도 막 24일 일하고 힘들게 산다고. 우리 와이프는 맨날 띵가띵가 놀고 있다. 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잘. 왜? 뭐 하지 못하니까. 유연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좀 더 이사 가서 몇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고통을 뭐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됐니? 선생님 같으면 더 웃긴 얘기죠.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에 가면 거기도 학원이 있거든. 애들 좋아하겠지. 막 서울에서 선생님 오셨다 하면 좋아하겠지. 어? 거기 가면 갈 수 있어 선생님. 갈 수 있는데 가면 나는 불편함 견딜 수 있거든. 백화점 없고 마트가 가까이 없고 그렇잖아. 시골 가면 아무래도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택배도 느리고 이럴 수 있잖아. 난 견딜 수 있거든. 우리 와이프가 못 견뎌.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 꼭 이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시골 가서 살면 들어봤을 거야. 여보 우리 시골 가서 살까? 아 가면 좋은데 거기 가면 병원도 멀고 뭐 백화점이면 마트도 없고 뭐 택배도 늦게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아빠들은 그걸 다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여기 나오잖아. 아빠들. 그러한 고난을 endure 뭐 할 것 같아? 견딜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왜 견뎌? 무슨 뭐 스스로 자학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희망 때문에. 더 나은 삶. 그렇게 살게 되면 관련돼 있는 무엇에? 그들의 전망. 원래 살던 지역에서의 전망과 관련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삶. 그럼 뭘 보고 가는 거야? 부정적인 측면을 견디면서 앞으로의 뭘 보고 가는 거야? 미래와 희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야. 응? 됐니? 선생님 동생은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의정부에 집이 있었는데 그걸 팔고 저 화천에다가 전원주택을 샀어.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원주택이야.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정도의 그런 집이야. 집하고 땅을 샀다고. 지금은 힘들지. 왜? 거기에 맨날 가서 텃밭하고 막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집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맨날 그렇거든? 근데 뭘 보고 참는 거야? 결국 내가 은퇴하면 이런 데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런 거야. 견딜 수 있으면 가는 거야. 나는 못 견디겠어. 그래서 안 가. 자꾸 놀러 오는데 나 한 번도 안 왔어. 한 번 갔나? 자, 여기 어려운 말 하나 나와. 대부분의 연구는 조사하고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있어. 그렇다면 과연 장기적인 이주의 결과가 뭘까? 진짜 위에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게 클까? 아니면 이건 뭐야? 부정적인 게 클까?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remittanc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송금. 송금이 뭐 하는 거야? 정보는 돈을 보내는 거지. 이거보다도 이거 세대 간 이동이라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정의가 있어. 세대 간 이동이 뭐냐 하면 역할 변경이야. 이게 세대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의 변경이에요. 옛날엔 누가? 아빠가 자녀를 먹여 살렸는데 자녀가 아빠를 뭐 할 수도 있어. 먹여서 그리고 또 뭐 있어? 여자는 집에서 살림했다고 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가 돈 벌. 그게 다 세대 간 이동이야. 그런 게. 이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지. 왜 벌어지겠어요? 이런 일이? 상황이 변하죠. 상황이 변하니까. 꼭 세대 안에서 가족 내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고정돼 있지 않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지가 엄마가 해주던 밥 먹다가 지가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할 거 아니야. 빨래도 해야 되고. 그지? 반대로 일하던 아빠가 시골 가서 살면은 엄마가 논에 가서 농사 짓고 아빠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검사를 해봤어. 이런데 어떤 영향이 있니? 역할, 가족, 이 세대 간 이동, 역할 변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했더니 알아낸 것은 어찌됐든 무슨 효과가 있더라? 장기.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장소들 뭐해? 목적지. 본거지와 목적지야. 원래 살던 곳에서 데스티니 목적지로 가는 그 장소에 대한 장기적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 그럼 뭐야? 처음에는 이주가 뭘로 제시된다고 그랬어? 문제나 위기였다 그랬지. 근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봤더니 장기적 이주는 오히려 무슨 효과가 더 크더라?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해야 돼? 이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결국 이 사람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만들어주고 이동시키는 데 있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가장 궁극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겠어?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 비율이 어떤 거야? 인구 비율이 적어지는 거. 똑같아야지. 고르게 분포돼 있을 때 지역 균등 발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지역 균등 발전이 돼? 네. 발전을 시키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문제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밖으로 많이 빼내야 되느냐 거기에 정책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그 여기주지. 여기주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야. 야, 이 3학년 되면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지방마다 사람들을 각자 끌어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라, 개발하라. 국가에 지원해 줄게. 그럼 각 지역마다 매력적인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면 시스템을 만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지방으로 어떻게 돼?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축제하고 막. 그 저기 뭐야 백종원이 그래서 좋은 일 했다고 하는 게 무슨 뭐 지역 시장에다가 시장을 개량해 가지고 가게를 만들고 거기에 요새 그런 거 많이 한다. 경주 같은 데다가 경주나 경상북도의 뒤에 낙후된 촌에다가 그 문화의 길 이런 걸 조성을 해. 거기에 청년 그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공간이 필요하다면 막 저리로 막 그들에게 공간을 빌려줘. 그럼 서울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싼 맛에 글로 오겠어 안 오겠어? 오면서 그 지역 자체가 문화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선생님 옛날에 경주 갔을 때는 그 니네 경주 가면은 뭐 저기 카페 거리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없었어. 경주는 다 문화재야. 근데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리를 조성한 거야. 그래서 감각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카페를 연다 그러면 우리가 절반 비용 댈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 경주 시내는 손해야? 아니지. 거기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얘네들이 카페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잖아.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그 유치할 때 들인 돈보다 더 큰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폭망할 때가 언제겠어? 그런 거리를 조성했는데 아무도 안 와. 실패하는 거지? 정책 실패. 그게 의정부에 있잖아요. 가구거리. 한때 번성해진 가구점들 그것도 의정부에서 가구거리라고 한 게 거기다 가구점을 개설하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구거리를 딱 만든 거야. 저 의정부 시내에는 초록
거리라고 해서 거기 옷가게들 쫙 거리 있었지, 그지? 근데 백화점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거기에 옷 사러 안 간다. 안 팔리니까 문 닫고 나가지. 그럼 이제 또 유치가 안 되는 거야. 거기.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의정부는 시장만 된다. 뭘 또 시계를 봐. 끝나고 수학 있는 사람. 다야? 오늘 다 수학이 있어? 39번. 이 있지만